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투자의 뜨거운 맛을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맛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의 맛 맛보기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출동을 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위원님께서 여러분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주실지 바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수지 위원님.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시간 통해서 투자의 맛을 인사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첫 방송이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와 또 앞으로 투자의 맛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 전달해 주실지 맛보기 한 스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닥터수지입니다. 서울경제TV에서는 제가 한 근 2년 만에 만나 뵙게 됐는데요. 이번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해외 투자 그리고 국내 선물에 대한 투자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투자의 근원적인 얘기가 말이 돈을 던지다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던지면 그만큼 손실을 최소화하고 돈을 가져오는 맛을 느끼실 수 있으셔야 할 텐데요.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맛을 느낄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선물의 맛까지 제대로 알려드리겠다라고 닥터수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시작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닥터수지님 강의를 조금 더 100% 즐길 수 있을지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 갈게요. 전화 023153-2611, 023153-2612번까지 전화로 주셔도 좋고요. 문자는 샵 4989로 궁금하신 점 문자 보내주시면 또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로 들어오셔서 채팅방 상단에 투자의 맛 닥터수지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선물에 A부터 Z까지 우리 위원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잠시 뒤에 저는 위원님의 강의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선물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려고 저도 이렇게 볼펜을 들고 나왔는데 닥터수지 위원님께 오늘 어떤 내용을 받으면 좋을지 그 내용 한번 목차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떨까요? 자, 이번 주 제가 정리할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내용은 이번 주 현황에 대한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해외 시황하고 이번 주 있을 지표 발표들 그리고 해외 선물 매매 시에 꼭 체크해 주셔야 할 사항들 그리고 이번 주 제가 주 종목이 오일 나스닥 S&P 골드인데요. 그 종목의 종목별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국내 시황 및 국내 선물에 대한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목차까지 받아보고 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주에만 해도 이슈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아는데 우리 닥터수지 위원님께서 하나부터 10까지 잘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강의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번 주 이슈 정리부터 위원님과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번 주 이슈를 한번 보시면요. 제일 먼저 이슈가 된 게 미중 무역 분쟁 쟁점화가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아주 크게 번졌는데요. 중국이 750억 달러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일단 원유 대두의 5%에서 10% 관세가 추가가 됐는데 대두 같은 경우에는요 25%에서 30%로 추가 관세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보시면은 경제적 문제를 넘어선 정치적 싸움으로까지 이 사태가 번지고 있다라는 게 대두의 주요
주요 공약지가 일단은 지금 러스트밸리인데 그 공약을 대도 공약이 그게 중립 지역이거든요. 선거 그 지역을 공략하는 게 일단은 먼저이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의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중국의 입장인 듯 하고요. 지금 현재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협상으로 급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만 급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시 봤는데 약간의 조정세를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협상을 한다 안 한다 말을 할 뿐 뭐 스몰 딜이든 빅 딜이든 현재까지 협상이 된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즉흥적인 어떠한 문제로 몰아붙이기식 문제 해결로 인해서 현재 계속적으로 문제 쟁점화가 되고 있는데 현재도 전반적으로 안정화가 된 시세보다는 불확실성이 더 크게 예고될 예정이고요.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 관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 두 나라가 너무나도 박빙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90일이 연기가 됐다라는 분위기가 좋아진다 하더니 갑자기 금요일 날 얘기가 터진 상황인데요. 12월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아무래도 조용히 지나갈 것이라고 양측 분위기가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갑자기 대두되는 문제들이 닥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떠한 시점도 예고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시장에 대응하는 투자자님께서는 아마도 이 부분이 제일 조금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중국 위안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 환율 전쟁으로 인해서 조금은 문제가 대두되면서 다시 한번 폭락 사태를 맞았던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지속적으로 거론될 문제일 것 같은데요. 자, 위안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안화 차트를 보시면 지금 급등세를 보이면서 위안화 달러 차트이기 때문에 아마 위안화가 급등할수록 아마 지금 위안화는 절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위안화 가치가 지금 7위안화까지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8월 27일 최고점을 현재 찍어놓은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3조 1천억 달러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규모 자체도 지금 적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미국에서는 7위안까지 올라가면서 환율의 조작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보통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지금 두 나라가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PMI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졌고요. 중국 경기조차도 지금 좋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경기가 나빠진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지금 중국을 통해서 환율 조작을 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고 그러면 자국의 돈은 풀어질 것이며 그러면 또 환율 전쟁도 또다시 예고가 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거론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인 듯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지금 현재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래 공포라고 얘기를 하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인데요. 지금 일단 기본 원리부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장기 금리라는 건요. 그 나라의 장기 성장세를 반영을 한 거고 단기 금리라는 거는 금융시장의 비용을 상징을 합니다. 즉 비용이 성장률보다 크다는 얘기가 만약 역전이 됐다는 얘기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상황이 나오게 되죠. 이르는 경기 침체 현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기사를 보고 왔는데 전일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이 또다시 금리차가 역전이 됐습니다. 아마 지금 4bp, 5bp로 지금 최대치로 12년 근래에 들어서 최대치로 지금 폭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지금 폭이
넓어지고 있는데 리세션이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지금 78년 이후에 5차례가 왔었는데 예외 없이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올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난 다음에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에서 2년 안에 사이에서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국까지 전반적으로 경기 자체가 좋아질 수는 없다라는 조금은 불안전한 상황이 있다라는 점은 조금은 유념하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리세션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예외적이었던 경우가 딱 한 번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95년 그리고 98년 금융위기 때. 그때는 미국은 괜찮았지만 주변 아시아 국가들이 전반적인 금융위기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조금은 견제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 점은 지속적으로 주의 예시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경기 침체의 징후로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금리 역전 현상이잖아요.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좀 투자자분들께서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선물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요. 해외 시황은 매일매일 챙겨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주요 지표가 발표가 될 때 다들 찾아보곤 하시는데 이번 주에 주요 지표 발표는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나요? 위원님. 자, 이번 주 주요 지표 발표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인데요. 수요일 지금 지표 발표는 따로 예견된 게 없고요. 원유 재고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210만 배럴 정도 감소 예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정도는 수치는 좀 작은 수치라서 실제치가 나와 봐야 원유가 조금 움직일 것으로 보이니까 11시 30분에서는 원유 재고 발표에 주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일부터는 지표 발표가 쭉 있습니다. 보통 미국의 지표 발표라는 게 월요일, 화요일에는 지표 발표 일정이 거의 없고요.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지표 발표들이 좀 몰려 있는 상황인데요. 목요일, 내일 같은 경우에는 GDP 발표가 있습니다. 다만 속보치가 아니라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꼭 한번 챙겨봐야 할 지표 발표고요. 그다음에 보류주택 판매, 그다음 금요일은 일본 산업 생산, 아시아 국가에서요. 그리고 금요일은 또 유로존 소비자 물가 실업률이 있기 때문에 유로화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할 지표 발표입니다. 그리고 개인소득 지출에 대한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핵심 PCE 가격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지표 발표들이 보통 예상치가 전분기보다는 조금 적게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실제치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금요일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 태도지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지표 말고 하나 조금 주목을 해야 되시는 게 9월 FOMC 주목입니다. 지금 현재 미 금리가 2%에서 2.5%대로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데 평균 국채 수익률이 기준 금리보다 1.6%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 국채 10년물로 보시면 현재 1.5%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기준 금리보다 역전이 돼서 낮게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금리를 맞추려다 보니까 0.2에서 0.5bp 정도는 조금 인하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9월에 아마도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거고 내년쯤에 해서 한 두세 차례 더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9월에 있을 FOMC 회의 그 금리 인하 결정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요 이제 해외 선물 매매를 위해서 봐야 할 시황 사항들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실전에서 해외 선물을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체크해야 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위원님?
네, 해외 선물 매매 시 체크사항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봤습니다. 기초교육을 첫 번째, 기초교육을 탄탄히 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이제 해외 선물이라고 하면 빠르게 변동성이 있고 그리고 수익률이 눈에 바로바로 보이기 때문에 돈에 현혹이 돼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전반적인 기초교육을 탄탄히 하지 않고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면 결국 손실은 본인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꼭 기초교육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초보자들은 이 빠른 변동성에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모의 투자는 꼭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실전에 투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투자자님들, 저 회원님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한 종목을, 여러 종목의 해외 선물에는 여러 종목이 많거든요. 근데 한 종목을 하더라도 그 종목을 매매하기 이전에 꼭 일봉, 주봉, 중장기 차트를 필히 체크를 하고 시작을 하라고 합니다. 이는 그날의 중장기 흐름도 단기 흐름뿐만 아니라 중장기 흐름을 알아야 말 그대로 추격, 그다음에 영매매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알고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해외 선물에는요. 그래서 종목별 특징을 파악하고 투자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나한테 맞는 종목이 꼭 있어요. 그래서 많은 종목 중에 모의 투자를 실행을 하면서 기초교육을 공부하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는 꼭 필수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처음에 소개할 때요. 투자는 어떻다? 돈을 던지는 거다. 그럼 돈을 던진다는 거는 리스크는 최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히 유념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전 매매에서 꼭 지켜야 할 팁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주식이든 해외 선물이든 리스크 관리가 필수라고 꼭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왜 요리를 할 때도 기초가 잘 되어야 요리 결과물도 좋은 법이잖아요. 맛있는 투자의 맛 정말 맛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기초 체력을 탄탄히 세우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으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준비해 주신 건 이번 주 종목별 전략이 이제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첫 순서가 오일입니다. 제가 오늘 국제 유가를 보고 오니까 국제 유가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오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닥터수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어떤가요? 네, 지금 현재 오일을 먼저 시작을 할 건데 오일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 그 투자자님들께서 제일 많이 종목을 거래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종목인데 지금 현재 미중 무역 분쟁으로 지난주 중반부터는 좀 약화가 되긴 했어요. 급락을 한번 했다가 그리고 다시 지금 반등 추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란발 지정학적 위기감도 있지만 일단 감산이 지속이 된다라는 얘기로 인해서 또 반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전쟁이라는 이 점이 지금 이슈가 하나가 계속 이벤트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박스권을 제시를 해두고 봐야 되는데 당분간 57불에서 53불 사이의 박스권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11시 30분에 있을 미국 원유 재고 발표는 꼭 체크를 하시고 시작을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걸 체크를 해야 되냐면 재고 발표 시간에는 특히나 초보자님들, 매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응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슬리피지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을 통해서 슬리피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5일 시황을 말씀드릴 거고요. 자,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5일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간단하게 제가 이번 주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마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로서는 56불 저항이 1차적으로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차트에 보시다시피 53불까지 하락했던 이때 미국발이 한번 터졌죠. 미국
미국 미중발 한 번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반등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56불 저항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56불을 돌파할 경우 56.30대를 보셨다가 56.30에서 56불을 바로 하방으로 이탈할 경우에는 다시 하방으로 보시는 게 좀 맞고요. 현재 56.80대와 57.35 부근의 저항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방송 오기 전에 56불 밑에서 매도 전략을 좀 드리고 왔는데 수익이 지금 충분히 조금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56불 밑에서는 일단 매도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여기서 급락을 할 경우에는 55불 이탈 여부에 따라 54.30 그리고 54.10 열어두시고요. 54불마저 이탈 시에는 53.60, 53.20까지는 열어두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55불을 이탈하는지 꼭 봐야 한다라고 5일 차트까지 설명을 해주시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5일에 대해서도 몇 불 선으로 매도를 걸지 매수를 걸지에 따라서 등락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걸 보니까 저는 주식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왔는데 선물도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5일 매매 포인트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조금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우리 위원님의 집중 포인트 다음 주 공략 메뉴를 보면요. 나스닥이랑 S&P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5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이란 간의 제재에 대해서 시황을 좀 자세히 봐야 했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봐야 할 지금 지표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위원님. S&P랑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나스닥 S&P는 미국의 대표 지수 선물 중에 하나인데 좀 전에 맨 앞서서 이슈를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지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S&P가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게 무조건 투자자님들한테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그만큼 수익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변동성이 커질 때 제 실시간 방송에서는 수익을 아주 크게 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미중 무역 분쟁으로 불확실성은 확대가 되게 있기 때문에 위아래 흔들림 장세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지 저항대를 크게 잡아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1차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과 중국의 협상 가능성으로 반등세도 가능은 하지만 1차적으로 지금 반등은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차적인 추가 반등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뭐 지표 발표가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트럼프의 또 다른 트윗에서 지표를 제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불확실성으로 인한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 자, 예측 불가능한 시장은 지속해서 이어질 예정이고요. 자, 미국 지표 발표를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지표 발표를 확인을 하면서 시장 이슈에 또 주목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자,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적인 시황이에요. 차트를 보시다시피 위아래 흔들림 장세가 아주 크죠. 그래서 1차적으로 윗단의 상단은 7,700선, 하단은 7,500선의 큰 박스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자, 7,640선이 일단은 중요한 라인입니다. 7,640선은 지난번 강하게 지지가 됐다가 다시 한번 꺼지고 나서 그리고 어제 전일 다시 큰 저항이 됐던 곳인데요. 그래서 7,640선을 기점으로 위아래 좀 열어두시고 보시되 만약에 7,640선을 회복한 후에 그 자리를 지지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7,700, 7,750, 7,800까지 갈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겠지만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추가 조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큰 반등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7,800선은 강한 저항대니까 그 자리에서는 집중 매도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슈로 발생해서 7,500선이 지금 말씀드린 장단기 역전금리 현상도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또다시 한번 폭락 사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7,500선을 붕괴를 할 경우에는 7,430까지 열어두시고 7,430이 이탈이 될 경우에는 전 저점까지도 하방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7,680
7,580 그리고 7,640포인트대 부분에서는 매도로 대응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8월 20일 날 제가 이제 매매 포인트를 간략하게 좀 봤어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한 틱의 가치가 5불입니다. 한화로 치면 약 6,000원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지금 보시면 집중적으로 매도 공략을 한 게 보이시죠? 일단 중장기 차트를 조금 분석을 한 다음에 7,700 중반대에서는 지속적인 매도로 이날 최대 700틱에서 800틱의 수익을 가져온 날입니다. 700틱, 800틱이라고 하면은 대략 봐도 한 계약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400~500만 원의 수익이 났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흐름을 타고 가는 지수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타고 가기 때문에 흐름만 잘 타시게 된다라고 하면 나스닥 지수는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확대가 될 확률이 크죠.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27일 전일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날 왜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냐면 제가 7,640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7,640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순식간에 단 몇 분만, 한 1~20분, 1시간도 안 됐을 겁니다. 300~400틱 수익 구간을 준 자리입니다. 근데 이러한 강한 지지 자리를 지난 8월 24일 날 깨버렸거든요. 이탈되고 나서 그 부분이 올라오면 계속적으로 밀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발 악재로 물론 터지긴 했지만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전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니까 이 점은 꼭 체크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P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S&P 같은 경우에는요, 여전히 S&P도 나스닥과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수는 하방 흐름도 좀 열어두셔야 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2,890선이 안착이 되기 전까지는 조정이 될 예정이고요. 자, 중요 포인트는 2,902포인트입니다. 자, 2,902포인트가 일단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 지수는 2,919, 2,924포인트까지 열려있긴 하지만 그마저도 저항대가 강한 구간이라서요. 일단 2,902포인트가 돌파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수는 하방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하방에서는요, 2,855, 2,850 이 지지가 이탈할 경우에는 2,840과 30까지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어제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자,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매도 집중적으로 공략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 보시면 이 자리에서는 크게 하방으로 한번 이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전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2,900선 부근, 2,900선에서 집중적으로 매도를 드렸던 구간이라서 동일하게 이 구간과 2,900 구간은 매도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과 S&P 모두 우리 닥터 수지 위원님께서 집중 공략했던 메뉴로 수익까지 많이 나셨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 종목들인데요. 앞으로도 집중 공략해 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차트까지 잘 보면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포인트 적어두셨다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메뉴는요, 바로 금, 골드인데요. 제가 오면서 보니까 골드가 또 올랐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게 어지럽고 미중 무역 협상, 무역 전쟁 여러 가지 이슈들이 커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골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골드가 오르는 것 같은데 이 골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잘 오른다고 해서 또 상승에만 걸어뒀다가는 어려울 것 같은데 위원님, 골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공략을 하는 게 좋을까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투자자님들이 좀 변동성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운 종목일 수도 있는데 지금 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 격화에 따른 세계적 통화 정책 완화 기조가 된 안전자산이라는 이 금의 지금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지수가 워낙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금이 지금 신고가, 세대 최고가를 지금 경신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올랐다 싶으면 좀 조정을 받다 싶으면 다시 한번 급반등을 치고 그리고 살짝 조정을 준 후에 또다시 급반등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 이 모든 것들이 뒤섞이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현재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달러와 미국 국채 의존도를 조금 낮추는 시점이라서 골드가 아무래도 지금 상방 추세를 강하게 탄 것 같은데요. 자, 올 상반기에 세계 중앙은행이 금 매입량을 1971년 이후로 역대 최대로 늘린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일단 달러 자체도 출렁거릴 전망이기도 한데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으면서 달러가 약세를 강하게 보이면서 한바탕 박스권을 금이 돌파를 했거든요. 골드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난 이후로 지금 상승 추세를 계속 타고 있으니까 매도보다는 조금 매수 전략을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골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서 살짝 조정을 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박스권을 치다가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응하기가 조금은 매도 대응은 조금 어려울 듯해 보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박스를 치다가 또다시 불이 붙죠. 아마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단계적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될 전망으로 보이는데 1500선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또다시 반등으로 있을 수 있는 구간이라 지금 보시면 조정도 물론 대비를 해줘야 하겠지만 1500선이 이탈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일단 큰 조정은 보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538포인트,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1538포인트, 1532포인트, 1527포인트 이 부분, 이 세 포인트 지지 라인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세 포인트를 보시고 1540포인트가 완전히 무너져서 저항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밑에 지수에서 좀 놀 가능성이 크지만 그 전에는 공격적인 매도보다는 눌려줬을 때 기다렸다가 매수를 보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고점이 어딘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골드 매매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골드 같은 경우에도 5일과 동일하게 한 틱의 가치가 지금 현재 10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도 말씀드렸지만 1504포인트, 1503포인트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눌린 매수 구간을 본 구간이거든요. 물론 이런 구간에서는 이런 자리는 제가 미리 제시해드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보통 한 200~300틱 정도의 수익 구간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를 칠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박스를 치다가 상단으로 위로 턴을 해버리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박스를 친다라고 보시면 조금은 조심히, 특히나 매도는 조심히 대응을 해주시고 매수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보니까 골드 같은 경우는 정말 박스권에서 머물다가 그 상승폭이 굉장히 어마무시할 정도로 높네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 저점에서 잡지 못한 분들은 주식 같은 경우는 힘드실 수 있는데 선물의 매력이라고 하면 상방에 포인트를 두느냐, 하방에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잃을 수도 있고 또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선물의 양방향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가져오신 다음 주 메인 포인트는 항생지수입니다.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위원님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떠한 시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지수가 종목이 아니에요. 물론 전반적인 부분은 일단 하방도 여러 가지로 열려 있긴 한 상황이지만 항생은 워낙 한 데이로 600틱에서 700틱 가량이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추세를 보신다거나 이러기에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맞지는 않는 종목이고요. 데이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력 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리면 실시간 빠른 움직임으로 단 10초 안에도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 관리는 당연히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요. 자,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 드리는 거는 보통 항생 같은 경우에는 컷을 길게 가져가면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매력 포인트, 매매 포인트를 기다렸다가 집중 공략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최소한의 컷으로 정확한 포인트에만 진입을
할 겁니다. 그건 제가 뒤에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항생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빠른 움직임이 일어나다 보니까 특히나 감정 매매와 추격이 많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 매매, 추격이 될 경우에는 손실이 가중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감정 절제가 필요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집중 시간을 공략을 하시는데 10시 15분에서 12시 이 시간대만 공략을 하시는 게 제일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보통 항생 같은 경우에는 1시에서 2시 사이 휴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후장 휴장 시간도 1시간씩 있는데 보통 우리 장이 끝나는 다음 시간에는요, 항생은 변동성이 갑작스럽게 확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대응하시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만 공략을 하시면 그날의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대만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익은 어떤 종목보다도 빠르게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장점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포인트만 보여드릴게요. 자, 한 틱은 홍콩 달러로 가치가 50달러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가치로 따지자면 지금 현재 약 7,700원 정도 한 틱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매매 공략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반등을 한번 했다가 급락으로 떨어진 종목인데 이런 장이 지금 차트만 보셔도 어마무시하죠. 그럼 이 틱으로 따지자고 하면 100틱, 200틱, 300틱이 단 몇 분 만에 움직이는 게 이 항생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매매 포인트를 보자면 자, 25,640에 제가 중심에 선을 그어놓고 대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받자마자 위로 100틱이 순식간에 튀었습니다. 단 2, 3분 만에. 100틱이 2, 3분 만에 튀었다라고 하면요. 단 2, 3분 만에 한 계약당 70만 원 이상의 수익을 2분 만에 올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매력이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최고점 매도 775에 기다렸다가 매도 공략을 한 다음에 시세는 줄줄줄줄 흐르기 시작을 했고 매도로 수익을 낸 이후에 자, 맥점 공략 포인트만 기다렸다가 매수 대응을 하면서 오늘 400틱 이상의 최소 400틱 이상의 수익을 올린 종목입니다. 딱 2시간 안에 이루어진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계약당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는 하루에 1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점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날도 제가 지금 8월 23일 날 지난주에 매매한 건데요. 480에서 530틱 같은 경우에도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수익을 하루에 한 계약당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반만 내 것으로 가져가도 아주 매력적인 종목이죠. 포인트마다 만들어지면서 정확한 포인트 공략만 하면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제가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니까 오픈 채팅방을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항생 같은 경우는 시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100틱이 2, 3분 안에 오르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구미가 당기는데요. 이렇게 좀 매매 포인트를 잘 짚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포인트 함께 잡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들어오셔서 채팅방 검색창 상단에 투자의 맛 닥터수지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닥터수지 위원님 과 함께 이 선물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모두 공략해 주시니까요. 그 매매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아까부터 계속 강조해 주셨잖아요. 함께 보시면서 네, 좋은 결과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요. 이렇게 양식, 중식, 일식, 해외에 있는 맛있는 맛들을 다 봤잖아요. 그러면 한식도 맛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주 국내 시황부터 국내 선물의 매력 포인트까지 우리 닥터수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국내는 어떤가요? 네, 국내도 지금 요즘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좀 단기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하긴 하지만 워낙 작년 대비 너무 하락률이 크기 때문에
좀 고심이 있으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다만 이 국내 선물이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양반향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하락장에서도 크게 수익을 냈다는 점이죠. 자, 이번 주 국내 시황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지금 화이트 리스트에서 오늘부터 발동이 됐는데요. 지금 무디스가 예견을 하기를 무역 분쟁이 일본보다 한국에 더 타격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라 조금은 우려스러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언론일 뿐이고요.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 장기적으로 볼 경우에는 한국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점. 자, 지금 중요하게 보실게요. 지금 선물 옵션 동시 만기 2주 전입니다. 딱 2주 전인데요. 중요한 거는 그나마 좀 반등을 볼 수 있다는 거는 외인들이 선물 매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세에 접어드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선물을 알면 주식시장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선물 수급으로 알 수 있는 시장을 간단하게 종합지수로 제가 봐드리는데요. 지금 2250포인트 4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현재 4개월 동안 너무 많은 하락폭이 정말 크게 한숨이 좀 나올 만큼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때 제가 2250, 223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거릴 때 외인들의 선물 계약수가 누적 계약수가 7만 계약이 증가가 된 상황에서 이미 하방이 예상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 방에 들어오신 회원님들한테 제가 주식은 처분을 하시고 현금으로 비중을 확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 고점 구간이에요. 이때 언론에서는 더 추가 상승할 거라고 붐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세에 올라오다 보니 이때는 외인들의 선물 매수가 증가하고 품매수가 증가하면서 추가 상승보다는 오히려 하방이 더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지금은요. 지금 저점을 지금 1890선을 간신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2주 만기 2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인들의 선물 매수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점 하나랑 그다음에 반등세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만기 2주를 앞두고 반등도 가능하다라는 점. 그래서 대외적 변수가 없는 한은 만기까지는 상방으로 조금 볼 수 있다라는 점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국내 선물에 꼭 알아야 될 점 앞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양 옵션 교차가는 꼭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다음 교육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인들의 수급 동향 꼭 체크를 하시고요. 요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PPT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시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내 선물 지금 현재 국선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등에 성공을 해서 그나마 조금 주식하시는 분들도 한숨을 좀 놓으셨겠지만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반등 구간은 현재 저점을 찍은 상황에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눌림시에도 일단은 255 교차가, 양 255 교차가를 조금 지켜주면 현재 상방으로 올라가는 그림인데요. 현재 255, 양 255 교차가인 255.00, 아래로는 253.70이 지켜진다라고 하면 상방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자, 256.25가 돌파돼서 이 자리를 지켜낸다라고 하면 추가 상방 열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252.50이 이탈할 경우에는 하방 조정도 열려 있으니까요. 그 전에서는 눌림시 상방으로 만기까지는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양식, 중식까지 해서 한식의 맛까지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선물의 매력이라고 하면 양방향성인 것 같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락장에서는 수익을 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선물 같은 경우는 매도 포지션을 하느냐, 매수 포지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구미가 당기는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뒷자리 3908님께서 닥터수진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아마 9월에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닥터 수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청자분께서 앞으로 예상될 9월의 호재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이 호재에 따라서 선물 시장의 변동성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위원님이라고 여쭤보셨는데 수진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9월의 호재와 또 그에 따른 변화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금리 인하 외에는 딱히 호재랄 것은 현재 없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과 악재만이 조금 더 존재할 뿐이고요. 아시다시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 PMI 지수 등 어떤 산업 경제 동향 부분의 지표 발표들도 미국 경기도 그닥 좋게 발표되고 있지 않아서 큰 방향성을 두고 본다라고 하면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합의를 했다라는 점이 큰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극히 적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큰 방향성의 반등보다는 조금의 조정을 대비해 주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네, 9월은 그렇게 예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꼭 참고하셔서 주식이 됐든 선물이 됐든 꼭 이제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투자의 맛 처음 시작하셨잖아요. 닥터 수진님께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앞으로 투자의 맛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게 자신의 이제 시간을 어떤 맛으로 정의하시나요? 맛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단맛, 쓴맛, 뭐 매운맛. 매운맛은 통각이라고는 하는데 여러 가지 맛 중에서 나의 강의는 이런 맛이다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닥터 수지의 강의는 달콤한 맛이다 라고 정의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이제 아까 통증, 매운맛은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달콤한 맛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달콤함 속에서 사람들이 당이 충전이 될 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달콤한 맛으로 조금씩 해외 선물, 국내 선물의 투자의 맛을 알아가는 걸로 이 달콤한 맛을 조금 더 느낄 수 있게 디테일하게 좀 더 견고하게 그 맛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투자하시면서 쓴맛도 보고 이제 매운맛도 보고 아픈 맛만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 투자의 맛 함께 하시면서 주식뿐만 아니라 이 선물의 매력까지 알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 이제 오늘 첫 스타트를 끊으셨으니까 이번 주 소감이랑 또 다음 주 각오까지 우리 위원님께 여쭤볼 수 있을까요, 위원님? 네. 제가 타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방송으로 하는 게 단 1년 만이라서 제가 오늘 조금 긴장을 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해외 선물, 국내 선물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도 그리고 오늘처럼 전반적인 해외 이슈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해외 선물 그리고 종목별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최소한의 손실을 가지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조금 긴장한 탓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강의였습니다. 네, 그럼요. 이렇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더라도 닥터 수진님 같은 위원님들의 이런 레시피가 없다면 투자에서는 성공을 하기 힘들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은 굉장히 좀 낯설고 어려워 보이기 쉽상이잖아요. 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물 투자를 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신경 써야 하는지 그리고 또 선물 투자를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왜 저는 그렇게 많이 배웠거든요. 주식은 그냥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한번 실전에 투입해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선물 투자는 쉽사리 처음 시작해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는 선물 투자를 조금 더 쉽고 말씀처럼 달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좋을까요, 위원님? 국내 선물,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선물은 지금 장벽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해외 선물로 먼저 가깝게 대응을 해주시는 분들이 첫 번째 대응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돈의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큰 수익을 준다라고 해서 돈의 현혹이 되지 마시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초가 정말 단단한 땅이 굳어야
큰 공사가 이루어 가듯이 기초가 탄탄해야 여러분들의 매매도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첫 번째 중요한 점은 기초교육.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요즘에 유튜브나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일단 기초교육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렇게 선물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까지 마지막으로 알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고 선물 두렵지 않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라면 선물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모두 해보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1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해 주신 우리 닥터수지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 여러분들과 더욱더 다양한 맛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